다음은 이제 이 매커스라는 이 종목을 제자분이 이런 그림에서는 한국 거래소를 봐야 되는지 대체 거래소를 봐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한번 이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 거래소 차트만 보면 되는데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부터 이제 차트를 어떤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셔요. 그러면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대체 거래소라는 건 프리하고 이제 애프터가 있는데 애프터가 3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3시 40분부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4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4시부터 시작한다라는 기준을 잡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4시부터 잡냐? 시간 외의 매매라는 게 있어요. 시간 외의 매매는 이제 한국거래소의 기준에 4시부터 6시가 이제 시간의 매매가 되는 거고, 대체 거래소는 그냥 4시부터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시 40분부터 한다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시간 외의 매매 시간에 대체 거래소 즉 애프터장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우리가 단타를 가지고 왜 10% 나머지 뭐 20% 먹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왜 홀딩을 하는 거냐? 이 아이는 역사 신고가 구간을 돌파했던 아이인데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 비중만 이제 우리가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합으로 보니까 캔들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한국 거래소로 탁 클릭을 해버리면 캔들이 또 없어졌어요. 이 원리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시간 외에서 즉 4시부터 6시까지 매매를 할 때는 즉 이 구간은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면 애프터도 마찬가지예요. 3시 40분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이게 유령이에요. 유령. 즉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시간 외에서 쉽게 말해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갭을 띄워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외에서 즉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외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동시 호가의 체결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단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한국 거래소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대체 거래소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멀리 볼 때는 통합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고점을 이 구간에서 털어냈어요. 그죠? 자, 이 구간의 박스권 구간의 매물을 여기서 흔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거래소를 보고 있었던 개미들은 어제 다 본전 탈출을 했겠죠. 그럼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주가가 갭을 뻥 띄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 물려있던 개미가 다 다시 물량을 던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의 고점과 이 구간의 고점과 이 구간의 고점을 우리가 쓰리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평선 즉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I는 5일선 매매가 되는 거예요. 주봉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이 41선의 기준을 쭉 보시면 벌어져 있던 이런 이평선을 다시 이 구간에서 뭉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20과 40이 지금 정배열이에요. 그죠? 그러면 5일선과 11선이 현재 정배열이에요. 그런데 20과 11선은 현재 뭐가 돼요? 이 역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주가가 새롭게 이제 주봉이 형성이 되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이 올라가죠. 그러면 21선이 앞으로 가고 41선이 올라오죠. 계속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21선이 앞으로 가면서 5일선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평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11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 문제점이 뭐가 만들어졌냐? 이 구간의 고점을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의 고점. 이 구간의 고점이 29550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종가를 보면 295예요. 즉 종가가 앞에 있는 고점 구간을 돌파해서 끝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고점 구간을 이 종가가 돌파해서 끝났다라면 계속 뭐다?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냥 쭉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봉을 보게 되면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해서 끝났어야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월봉을 보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가 어떻게 돼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쓰리봉을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파했다. 그러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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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 여기서 W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W가. 그래서 이 I는 추세가 지금 뭐죠? 살아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이평선이 뭐예요? 결혼기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5일선이 꺾여 있죠. 자, 5일선이 꺾여요. 이 꺾이는 이유가 바로 벌어져 있던 이평선을 뭉치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11선이 올라가 5일선이 이탈해. 그럼 이게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져요.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아?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 다시 11선을 5일선이 돌파하는 즉 까베기 기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평선을 뭉쳤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나란히 상승을 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동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추세가 살았다. 갈 수 있다. 단 차트를 볼 때 이 구간을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거래소로 볼 거냐? 이렇게 돼요. 없어요. 캔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캔들을 보기 위해서는 통합을 보셔야지만 멀리 봤을 때 캔들이 보이는 겁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다? 새벽 금메달이라는 게 있고 오전 금메달이 있고 오후 금메달이 있고 이 아이는 저녁 금메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금메달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20%를 돌파했던 아이가 20%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가가 이 아이는 고점에 있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종가상으로 우리가 꼬리를 돌파해서 끝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한 번 더 뭐가 나온다? 상승, 행보, 그리고 뭐가 돼요? 상승.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상승하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일봉상에서 한국 거래소를 볼 때는 아직 현재 뭐가 돼 있어요? 캔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 갭을 뻥 띄워서 또는 점상으로 갭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캔들이 완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대체 거래소를 가지고 대응을 할 거냐의 이 차이는 뭐다? 바로 한국 거래소는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는 거고 대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대체 거래소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